좋아요, 구독!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제주은행이 눈에 굉장히 띄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은행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 관련주 갑자기 왜 오르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배당 기준일에 대한 변경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 중에서는 분기 배당과 연간 배당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몇 개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배당까지 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NIM이라고 해서 이제 이자에 관련돼서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은행 쪽에서 가장 큰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2024년도에도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은행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네.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본 증시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냐면 일본 쪽에서 이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주주환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업들에다가 압력을 넣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PBR 1배 미만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모멘텀이 어느 정도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은행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우로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52주 신고가 경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을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시세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어쨌든 HBM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늘어나면서 설비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의 장비를 여태까지 써왔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싱가포르라든지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장비를 계속해서 써왔는데 사용해 왔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이 장비단에 넣으면서 관련된 기업들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펜트론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장초반에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추정이긴 하지만 관련돼서 벤더로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나오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제주은행과 우로스 테크놀로지를 특징적으로 바라봤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최진욱 본부장님도 준비를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보셨나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에 좀 인성 정보가 일단 좀 특징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인성 정보 같은 경우가 최근 이제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AI 쪽입니다. 그러니까 GPT 스토어 관련해서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은 큰 폭으로 좀 올랐던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인성 정보 같은 경우가 이제 비대면 의료 쪽에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일단은 주가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GPT 스토어 관련해서 한국판 킬러 앱이라고 하죠. 이 킬러 앱 관련해 가지고 의료 AI 쪽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최선호주로 인성 정보가 지금은 일단은 좀 부각이 받는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좀 비대면 의료라든지 뭐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쪽이 좀 대중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부분들이 있어서 인성 정보가 일단은 좀 점유율 부분들이 좀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 정보 좀 자체 기업 밸류가 지금 헬스 사업 쪽 관련해 가지고 미국 시장도 일단 지금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이제 유럽 시장까지도 지금 파트너사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글로벌적인 좀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성 정보가 일단은 좀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간 좀 굉장히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간 좀 주가가 바닥권에 좀 많이 쉬었는데 역대급의 지금 거래 대금들이 좀 바닥권에서도 많이 좀 들어와 준 상황이고요. 앞전에 좀 시세가 분출이 됐을 때도 대금들의 수요는 많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나가고 있는 폭도 현저히 적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좀 외국인의 보유 비중입니다. 인성 정보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12월 12일 기준으로 1배 수준이 안 됐거든요. 외국인의 보유 비중 자체가. 그런데 지금 그 기점부터 해서 12월 19일 기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2배 이상 수치가 지금 2% 이상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만큼 외국인의 지금 보유 비중이 계속적으로 인성 정보 쪽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보통 이제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 사이클
사이클이 이동을 해주면서 인성 정보를 다시 또 바라봐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 여부도 충분히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상한가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마감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박스 고가권까지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보 라인 때까지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 좀 추가적인 상승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위쪽에 매물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인성 정보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